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 경력의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고소작업대, 영어로는 MEWP라고도 불리는 장비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 전문가가 정말 아찔하게 위험했던 작업 현장에 개입해서 사고를 막은 직후에 느꼈던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얼마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지 그 무게가 느껴지시죠? 도대체 뭘 봤길래 다급하게 작업을 멈춰 세웠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나 흔하게 저지르지만 또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소 작업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위험들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분석은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위험 프로젝트를 감독해온 한 베테랑 전문가의 시선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이분은 수많은 사고 직전의 순간들을 목격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원인들이 다 비슷비슷했다고 해요. 그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목격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작업자를 끼임 사고로부터 보호해줄 과상승 방지 장치라는 핵심 안전장치가 아예 없거나 누군가 꺼버린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볼 때마다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안전교육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오늘 이 가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고소작업대, 이게 정확히 뭘까요?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려면요, 먼저 이 기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소작업대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고소작업대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그룹, 그러니까 시저형 리프트는 주로 위아래로만 움직여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반면에 B그룹인 부명 리프트는 팔을 쭉 뻗어서 수평으로도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작업 반경은 넓지만 그만큼 넘어질 위험, 즉 전복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고소작업대 사고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그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4가지 모두가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소작업대 사고 중에서 사망 원인 1위, 바로 추락입니다.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좀 불안정한 땅에서 작업하면서 장비가 버틸 수 있는 무게를 무시한 거예요. 결국 장비가 붕괴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항상 이런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안 지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존중하고 지급된 안전모나 안전대 같은 보호 장비를 매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착용하는 것. 이게 추락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요 위험. 이건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감전사고입니다. 특히 고압 전력선 근처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죠. 고소작업대의 붐, 그 긴 팔이 전력선에 닿는 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빈번한 사망 원인입니다. 대부분은 작업 전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 안전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위험한 전력선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거나 그게 안 되면 절연체로 막아버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초반에 그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위험입니다. 작업대랑 천장, 같은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 바로 협착입니다. 실제로 한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작업대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과상승 방지 장치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임의로 해제해버린 거죠. 이 사례가 모든 걸 말해주죠. 안전장치는요, 제대로 관리하고 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켜줄 첫 번째 방어선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인 사고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장비 전체가 그냥 넘어져 버리는 전복 사고입니다. 이 전복 사고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B그룹, 부명 리프트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 작업자가 땅이 좀 무르고 경사진 곳에서 아웃트리거, 즉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장비가 그대로 넘어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복을 막는 건 결국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이 바닥이 단단한지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타는 장비에는 이런 위험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과거의 끔찍한 사망사고 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피로 쓰인 기술들이에요. 이건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설계된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장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은 하나의 과정,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전문가는 모든 작업을 할 때마다 아주 간단한 3단계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걸 그냥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치하고 움직이고 사용하는 이 3단계는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겁니다. 이 단계들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안전장치도 있고 지켜야 할 규칙도 다 있는데 도대체 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가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를 좀 숙연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에서만 매년 고소작업대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평균 숫자입니다. 매년 12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위험은 기계의 결함이 아니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름길을 택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장치를 꺼버리는 바로 그 사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 안전수칙들은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줄이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작업대에 오르는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전문가의 이 마지막 경고는 우리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편함이나 빠름이 당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작업대에 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합니다.